안녕하십니까, 노인나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제가 방문하는 대상자님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결과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저도 밤새 걱정이 됐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서 다음날 또 어떻게 식사도 못 하시고 화장실도 못 가시는 건 아닌지. 그분은 이제 자제분들한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부담 주고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봤더니 이제 식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실 때는요, 방문간호사가 간신히 부추겨가지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한 계단 내려가고 앉으셨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차까지 가가지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리고는 방문간호사는 또 자기 일을 보러 갔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다음날 알게 됐어요. 가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괜찮으시냐 했더니요. 통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릎에 물도 차서 물도 빼기는 했답니다. 근데 이제 통풍이 예전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갑자기 통증이 심해서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갔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통풍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진통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부으면서 발등이 엄청 부었었답니다, 먼저도. 근데 이번에는 무릎이 부은 거죠. 근데 무릎이 부은 것뿐만이 아니라 물도 찼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빼고 그래서 괜찮아지신 거예요. 하지만 완전하진 않았죠. 그래갖고 다음날 또 병원에 가셨고요. 근데 그분이 기르신 손녀딸이 모레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결혼식은 꼭 보고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조금 위태위태해요. 어머니 자체가 그냥 기운이 없이 이제 잠도 주무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또 눈을 뜨시고 이렇게 하면 또 쌩쌩하세요. 어른들은 하루하루가 위태해요. 위태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몸이 개운한 건 아니잖아요. 점점 이제 이런 일을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 앞날이 훤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각오는 하고 이렇게 나이를 먹고 세월을 보내고 있답니다. 근데 무방비 상태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이렇게 하면서 우울해지면서 슬퍼진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좋은 점이 요양보호사가 좋은 점이 이 대상자들을 읽고 앞으로 나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나이 먹는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요, 좋은 점은요, 그래도 예습을 미리 해 놓으면 그때 그분은 이랬지, 이래가지고 나도 이거는 조심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제가 또 들어가는 황 박사님도 지금 많이 좋지 않아요. 진짜 몸은 더 예전보다 더 붓고요. 다리는 뻑뻑해지고요. 소변도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요. 그래도 이 정신이 멀쩡하신 분들은 당신이 나는 일반인과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죠.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보여지는 그대로지만요, 마음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황 박사님도 자제분들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깐깐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좋아요. 서로가 좋아요. 사실 어른들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봐야 맨 똑같은 이야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다 보니 병원에 데려가는 보호자도 지치고
어르신들도 지치고 그런답니다. 하지만 그 성격 탓이 어찌 하지는 못해요. 그냥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 이러면은 또 자제분들은 듣기 싫어하고,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면 또 병원 안 가냐 이렇게 해서 병원을 모시고 가봤자 뻔히 답이 나오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자식된 노리로서 안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그런 생활이 오다 보면요, 자제분들이 너무 지친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미리 알고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이렇게 기존에 앓고 계시던 그 병은 그냥 그러려니 안고 가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요, 입으로는 또 안 되죠. 안 되는 거는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어요. 서로가 그분의 마음과 성격을 알다 보면 또 이러시는구나, 또 나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셔야 합니다. 너무 얼마나 산다고 또 참고 이러다 보면 그렇다고 이제 보호자도 그걸 뭐 계속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서로가 이해하면서 또 저러시는구나, 또 나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세월이 이제 흘러 가다 보면 어르신들은 이 세상에 안 계시고 그죠. 뭐 평생 살아남는 분은 없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저희 어머니 살아 계시냐고 물어봐요.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전에 노인정을 같이 다녔다 우리 엄마랑 그러셔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해서 요양원에 계시다라고 했더니 자기 엄마는 돌아가셨대요. 정말 오늘 아침에 저녁에 다 이야기하고 주무셨대요. 아침에 엄마 방에 가보니 엄마가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참 아쉽지만 어르신도 자식들도 참 편안하게 해주고 복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원인은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으면 노안이 오면요 그렇게 조용히 가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87살에. 저희 뭔가 86살에 가신 거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87살이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이제 벌써 1년이 돼 와요. 이제 다음 달이 10월이면 1년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웬만하면 요양원에 가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집에서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같이 이해하면서 사는 게 행복일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정신이 아니고 치매나 이런 걷지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집에서 모시기는 힘들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외예요. 저희 아버지는 좀 다른 케이스였거든요. 예. 처음에는 뭐든지 다 힘들죠. 언덕도 내가 처음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편한 길로 돌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편한 길밖에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면 내가 저 언덕길을 가면 숨이 차고 그러니까 편한 길로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이 피하지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해서 언덕길로 계속 올라갔죠. 며칠 한 일주일 가다 보니요 언덕길이 평지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하나 얻었죠. 이렇게 쉬운 쪽으로만 계속하면 그 쉬운 거밖에 못하지만 한국엔 없는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건강에도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느끼면서 지금은 시간적인 여유, 마음적인 여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이제 대상자를 이해 많이 하면서 그래도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요. 내가 너무 참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는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미리 예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한결 더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이렇게 케어를 하지만요. 그분들은 참 이렇게 많이 참는 그런 거 있어요. 자기 바른 말은 잘 하시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아픈 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하지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지면 더 좋으신 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요양보호사님들도 우리 보호자님들도 오늘도 힘내시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